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간명 해보겠습니다. 사주는 병화입니다. 병화가 갑진, 임신, 병신, 기해. 이제 사주를 수화를 먼저 살펴보면 신월생이니까 추절생으로 간명을 하겠습니다. 추절은 이제 을목이 정화를 인화를 해서 경금을 재련을 하고 임수로 이제 유통을 하며 이 정화 임수의 그 수화를 기토 또는 미토가 이렇게 중화작용을 해서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절의 기제가 이루지를 못하죠. 정화가 없고 그리고 기토 미토도 지금 미약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제 추절의 기제를 추절의 수화의 미제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절에 이제 이렇게 임수가 투가 나였죠. 그리고 또 신중에 신하고 자하고가 수국을 이루고 또한 또 해수가 있고 이래서 사주가 지금 임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추절에 임수가 이렇게 많다, 임수가 많이 투가 나고 임수가 많다 이 말은 이렇게 이제 신월에는 병화의 기운으로 과일이 열매 맺혀 있는 과일에 이렇게 병화가 쪼여서 과일을 익혀야 되는데 임수가 이렇게 투가 나고 임수가 많으면 이제 화기가 약하잖아요. 병화가 약하면 이럴 때는 이제 과일이 맺었다가도 과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과한다 또는 뭐 풋과일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다. 그럼 사람의 경우에는 빨리 그냥 결혼을 한다 또는 모든 일을 서둘러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절 기제를 이분은 이루지 못하였다. 사주에 이제 진토가 있으니까 이제 그 진토를 써서 이제 또한 운이 역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행을 하니까 진토를 써서 한번 하절 기제를 성립하는지를 보면 이제 역행을 하고 진토가 있으니까 경금으로 수원을 삼아서 경금, 개수, 병화, 간목, 을목은 없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토로 하절 기제를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 기제가 성립이 되려면 이제 나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화의 기운이 강력해야 되는데 또 이 사주가 지금 현재 병화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현재 수가 국을 이루고 있어서 병화가 약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를 홍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사주 자체가 홍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홍수가 났으니까 목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이 자라지 못한다. 자라지 못해서 목을 키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운이 흘러서 이제 무진대운이 왔어요. 그래서 무진대운을 보면 무진이 이 많은 수를 막아줄 수는 있지만 이 무진이 또한 병화를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를 가리기 때문에 이 무진도 병화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 진을 기준으로 하절의 기제, 하절의 수화가 목을 키워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행정적으로 다스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불성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수화의 기제를 둘 다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루지 못하면 그 수화를 제대로 써서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그런 적성이나 진로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오행으로 보시면 신월에 수가 과다하죠. 그 수가 신월에 수가 과다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이 익기 전에 과일이 익지 못하고 그냥 수에 의해서 과일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과일이 낙과를 한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서둘러서 조곤을 한다 뭐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사주에 그런 신월에 수가 많아서 낙과를 한다. 그러니 이분이 이제 일찍 20세 전후에 결혼을 했다가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대운이 역행을 하죠. 대운이 역행을 하고 하절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무진이라는 왕한 토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 무진이라는 토가 이 많은 수를 제해서 이때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합니다. 그래서 수를 막아주어서 정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가을생이 역행을 하면서 하절을 만나니 다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호대운에 이분이 조운을 하였다가 바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무진대운에 정착을 하니까 다시 농사를 지으니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둘을 놓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주 자체가 임수가 많고 수국을 이루고 해수도 있고 이러니 이 사주 자체가 이제 홍수거든요. 그러니 이제 무진대운이 탁 지나면 정묘대운이 오면 다시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니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모든 것이 휩쓸려 가게 되니 떠내려 가게 되니 다시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결혼해서 이혼 한번 하시고 이때 또 다시 홍수가 와서 다시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정묘대운 동안 계속 이제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인대운이 옵니다. 병인대운이 오면 병화가 오고 그리고 간목의 근이 이렇게 얻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인목을 이제 호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목이 병화가 있고 간목을 만나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탕기호라고 합니다. 적천수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인목이 이 많은 물을 먹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수의 기운을 인목이 병화와 더불어 인목이 근을 얻고 간목이 이제 인목으로 근을 얻으니 수탕기호라고 해서 다시 이제 또 목을 키우고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이제 또다시 결혼을 하시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정묘대운에 엄청 많이 떠내려가서 이제 원래 이분이 서울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가장 멀리 떠내려가서 남자를 만나서 정착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주에 수가 왕에서 홍수가 나고 이 수를 막아줄 토가 부족해서 계속 이제 떠도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 이제 병인대운에 또 세 번째로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네, 격국을 보겠습니다. 격국은 신월에 임수가 투가 나고 이렇게 또 신자가 수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편관격입니다. 편관이 왕한 그런 사주이지요. 네, 이제 편관이 왕하니까 편관격은 먼저 근황을 살펴야 합니다. 편관이라는 험난함에 대항하려면 일간이 자기 자신이 근황해야 합니다. 아니면 비견이 있어야 하는데 이분은 이제 비겁도 없고 약하죠. 그리고 또한 인성이 일간을 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수왕하기 때문에 목을 키울 수가 없어서 일간이 인성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편관이라는 그 지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편관이라는 지위를 갖기 위해서 인성이 일간을 생해야지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편관의 이제 험난한 훈련을 견뎌야 하는데 근도 없고 인성이 생하지도 않으니까 이분은 이제 편관의 험난한 훈련을 견디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지위를 갖기 위해서 열공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근황하지 못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근약하다. 그 다음에 인성이 불생이다. 그 다음에 이제 편관격이 상신인 식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편관격은 식신이 상신이에요. 식신이 있으면 좋은 환경,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서 좋은 자질을 갖고 태어나 잘 자기를 훈련하고 좋은 자질을 길러서 식신을 발휘해서 이제 제사를 해야 되죠. 이분은 이제 연지에 이렇게 식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은
강남에서 좋은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식신이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편인이 있죠.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상극해서 도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신, 상신이 있는데 그러면 좋은 부모, 환경을 만난다. 그런데 편인, 기신이 도식을 해요. 그러면은 좋은 부모를 만났지만 부모는 엄격하게 이 편관을 교화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좋은 교육을 해서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기신 편인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그 편인은 이제 자유를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주장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고 또 스스로 편인이 이렇게 천간에 있으면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된 습관, 학습을 들이게 돼요. 좋지 않은 습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교화하는 환경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막 악습을 계속 반복을 해서 자기의 발전, 격을 이루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도식을 하니 이 자기의 상신인 식신을 도식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식신도 싫고 상관도 다 싫어.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나 혼자 자유롭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편관은 이 편관이라는 험난한 속에서 많은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 그런 많은 인연을 먹여 살리고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편인이 이렇게 완강하니 다 싫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분이 편관격으로서 식신제살이 불가하죠. 식신제살이 일단 근이 없고 식신이 도식을 당했고 그래서 식신제살이 불가합니다. 그럼 편관격이 식신제살이 안 되면 이제 인성으로 살인상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살인상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편인이 있어요. 편인이 있는데 살인상생을 해야 하는데 경호대운에 경호대운에 경금이 와서 편인을 제극인을 합니다. 그래서 경호대운이 이제 학습기이잖아요. 학습기에 공부를 해서 자기의 편관의 위를 가져야 하는데 제극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극인이 되니까 일간이 신약하니까 이 편관이 편인 제화가 아니고 제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실력을 닦지도 않고 그러면서 집안이 이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편관격이 근약한 데다가 비견도 없고 식신제사는 안 되고 인성이 있는데 살인상생 하려고 했는데 해야 하는데 살인상생을 해야 하는데 병금이 와서 제극인을 하니 살인상생도 불가한 것이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재생살입니다. 그래서 재생살인데 편관격의 재생살은 참 힘겹고 험난하고 과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간이 이제 신약이잖아요. 근이 없고 또한 비겁도 없고 그러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재생살은 편관에게 절대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편관에게 납작 엎드려서 편관에게 복종하고 받들고 충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절대 하복하여야 한다.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대 복종해야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상관이 한 번씩 탁 살아나죠. 이렇게 상관이 한 번씩 살아나가지고 이제 상관을 살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혼을 3번씩이나 하신 거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이제 편관이 식신이 있는 편인 기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일간에게 편인이라는 이 기신은 자기의 주어진 임무, 편관이라는 임무, 또한 자기의 환경을 거부하는 그런 개인주의 정신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환경으로는 또한 이렇게 상신인 부모, 자기 환경을 몰락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해서 부모가 몰락하니까 이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일간 자체도 이렇게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멸, 부모와 함께 집안과 함께 이렇게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많이 모든 환경이 이렇게 망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관격이 편관이 너무도 강황한데 일간이 약하고 그러면서 인성도 생을 못하고 중요한 대운에 제극인을 당해서 편관을 살리지 못하였다. 또한 오행으로는 이제 신월에 임수가 너무도 왕하면 이 임수가 수가 왕하니까 병화의 기운으로 과일을 익혀야 하는데 과일을 익히지 못하게 해서 낙과하게 합니다. 그러면 낙과하게 하니까 결실이 없고 자기 자신의 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병인대운을 살고 있고 정착하였으니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비견을 만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